제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물과 같이 도전하는 삶이야말로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에 꾸준함으로 도전하고 성취해 나간다면 누구든지 자기 분야에서 히어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LA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피트니스 필드에서 현재까지 선수와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제 타이틀에 걸맞게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으며 체지방 비율 12% 정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태생적으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네, 여러분의 예상과는 다르게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왜소한 약한 어린이였습니다. 네, 또래 친구들보다 키도 작았고 평발에 배타도 잘 나고 물갈이, 멀미도 잘하는 전반적으로 체력이 약한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이렇게 저질 체력이다 보니 저희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태권도 도장에 데리고 가셨고 체력 강화를 위한 태권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동아대학교 체육대학에서 경기지도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대학 졸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운동 종목의 국가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고 잠수 기능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자격으로 저는 해양경찰특공대 공무원으로서 안정된 삶을 한국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국에서 주어진 안정적인 삶보다는 한 번뿐인 인생을 좀 더 큰 세상이 미국에서 내 인생을 도전하는 삶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두각을 나타내었던 웨이트 트레이닝 분야와 피트니스 분야에서 더 깊이 있는 공부와 경험을 통해 피트니스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뚜렷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미국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트레이너로 일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바디빌딩과 트레이닝 분야의 철학으로 저의 몸을 변화를 시키고 그 결과를 당당하게 시합에서 증명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스포츠 분야에서 특출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흑인이라든지 백인, 히스패닉계입니다. 특히나 바디빌딩 분야에서는 체격적으로 열세인 아시아는 성과를 내기 힘든 분야라는 선입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군인은 진정한 전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선입견이 팽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쟁터와 같은 시합 출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시합에 나가서 입상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가득했었고요. 주위에서는 부정적인 견해와 시선들로 저를 억눌렀습니다. 아니, 나가봐야 입상도 못하고 병풍처럼 가만히 서 있다가 올 건데 왜 나가냐? 왜 피지컬적으로 강한 흑인들이랑 백인들 사이에서 비교를 당하면서 서서 평가를 받냐? 이런 걱정해 주는 듯한 조언들이 저를 더 억누르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당하게 대결을 보고 싶다는 오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디빌딩 분야에서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불법적인 스테로이드의 잘못된 사용으로 사망사고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허용하지 않는 내추럴 바디빌딩 대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식단과 운동 방법만으로 몸을 만들어 출전하는 정말 진정한 맨손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터의
나가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혹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내추럴 바디빌딩 협회니까 이게 뭔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들 생각하시지만 더더욱 체격적인 문제가 쟁점이 되었죠.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나의 지식들은 전쟁터와 같은 시합장 무대 위로 올라갈 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론을 바탕으로 제 몸을 만드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화려한 다이어트 식단,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화려한 다이어트 식단과는 다른 정말 단순하고 심플한 식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숨쉬고 살아가시는 것처럼 운동, 식단, 그리고 바른 생활 습관은 저의 생활 루틴이 되어서 이어져 갔습니다. 약 12주 정도 시합 준비하는 과정 동안 고강도 운동을 수행해내야만 했었는데 우리의 몸을 크게 5분할로 나누어서 한 부위를 중점적으로 올 아웃 될 때까지 가슴, 어깨, 등, 하체, 팔 부위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제가 하체 운동을 하는 날에는 제 몸무게의 3배인 540파운드 정도 스쿼트 운동을 했었고요.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45파운드짜리 웨이트 디스크 28장까지 1260파운드를 밀어 올렸습니다. 온몸이 몸살이 난 것처럼 근육통으로 고통스러웠고 정말 손바닥에는 물집과 굳은 살이 떠나갈 날이 없었습니다. 훈련 중에 굳은 살이 뜯어져 나가서 피가 나더라도 멈출 수가 없었죠. 그리고 가장 힘든 훈련은 지옥의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볍게 자깅을 하시거나 줄넘기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실 건데 고강도 근력 운동으로 온몸의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에서 정말 온몸에 있는 힘을 짜낸 다음 트레드밀에서 실시하는 그 유산소 운동이 끝나야 저의 하루 훈련이 끝나게 되었죠. 반신욕을 통해서 몸에 있는 수분을 말려나가는 과정 또한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일주일에 3번 혹은 4번 정도 태닝샵에 가서 근육의 선명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태닝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름철에 바닷가로 피서 가보셨죠? 네. 하루 신나게 노시고 나면 피부가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따끔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뛰어넘어서 날카로운 송곳이나 칼로 피부를 막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도 참아내야만 했었습니다. 또 근육 하나하나를 짜내는 정규 포징 연습과 음악에 맞추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연출하기까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저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을 되풀이하고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2014년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첫 시합에 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1등이요? 예, 저도 1등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라스베가스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없는 성적인 16위를 랭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TV를 통해서 보시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이렇게 순위가 1등, 2등, 3등만 있는 줄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세계선수권 대회이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현지에 있는 선수들, 일본, 유럽, 남미 선수들까지 모두 모여서 겨루는 세계 선수권 대회이기 때문에 탑5 안에 든다는 것은 정말 영광이며 큰 성적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저는 또 타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울분이 치솟았고 한국이 특유의 끈질김과 오기가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그런 오기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저의 목표는 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에 담대함과 대담함까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우수한 선수들 사이에서 제가 이목을 끌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만 제가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큰 근육보다는 더욱더 섬세한 몸의 균형과 데피니션에 중점을 두어 운동을 하였고, 특히나 무대 위에서 이목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바디빌딩과 태권도 동작을 접목시킨 독창적인 무대 포징으로 승부수를 걸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K-팝 스타 블랙핑크의 리믹스 음악에 맞춰서 태권도 동작과 발차기 그리고 격파 부분까지 구성하여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독창적인 자유 포징을 선보입니다. 바디빌딩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포징에서 저의 독특한 포징은 수많은 관중과 심사위원님들에게 과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듯한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며 바디빌딩계에서 센세이셔널한 인상을 각인시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시합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 탑5에 진입, 2016년 탑3, 2017년 준우승, 그리고 대망의 2018년 11월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오버롤 챔피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챔피언의 타이틀을 얻은 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9년 클래식 피직 챔피언, 2020년 피트니스 부문 챔피언, 그리고 작년 2022년도에는 역대 챔피언들만 모여서 겨루는 프로 디비전에서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물과 같이 도전하는 삶이야말로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제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며 제 삶의 무게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에 꾸준함으로 도전하고 성취해 나간다면 누구든지 자기 분야에서 히어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체력입니다. 평생 함께해야 하는 배우자처럼 체력을 쌓기 위한 운동 역시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빠서 운동을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너무 편리한 생활 환경으로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꾸준히 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소파에 기대어서 TV를 보는 등 세덴타리 라이프 스타일, 즉 앉아있는 생활 방식 때문에 건강에 좋지 못한 일들이 초래됩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아름다운 와이프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건강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해야 앞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우리는 평균 연령 100세 시대 혹은 100세를 뛰어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세에 가까운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며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규칙적인 운동 습관과 균형 잡힌 식습관, 바른 생활 습관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잘 지키시며 평생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 100세 인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히로처럼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